안철수 의원이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장 폐지 문제. 이게 지난번에 이찬진 금감원장도 좀 관련한 질의에 이거 개인적으로 좀 반성하는 상황이다. 들어놓아서 그때 당시에 막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든다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이 문제가 상당히 뭐 중요하죠. 저는 이제 늦게라도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세게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 어떻게 좀 늦었죠. 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제1당이나 제2당 네. 이 책임 있는 정당이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어쩌면 이거 자체가 민생인데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상품이 초기 제도 설계하고 위험 예측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상품이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전에 네, 그 금융 안정성 관련돼서 네, 위험성이 있다. 예, 그죠? 그때 내용을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의 절반을 넘어선 특수한 상황에서 단일 종목의 2배 레버리지까지 결합하면 시장 쏠림 현상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문제 지적을 한 거고 또 이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많은 경제지들이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말을 빌려가지고 이 장 마감 시점에 레버리지 그 ETF의 리밸런싱 수급이 집중돼요. 네. 단기 변동성을 비정상적으로 키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단기 매매용 고위험 상품이다 이거는. 네,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투기성 좀 저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제기를 했었죠. 그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국 코스피 시장의 어떤 비정상적인 구조, 네. 이 부분이 그런 위험을 더 키울 것이다. 음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대로 이것이 간 거잖아요. 갔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그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그런 경고대로 이 상품 출시하자마자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14개의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모두 마이너스. 그 최대 어떤 상품은 마이너스 35.9%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왜 이러냐. 그럼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금융이나 금감원 전문가가 없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경제지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여기까지 때문에 이제 정부 내부에 그 리스크를 점검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지금 정지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 모두가 다 코스피 8천, 9천을 이야기하고 코스피 시장이 더 저변이 넓어져야 하고 더 커져야 된다. 이런 정치적 발언들을 계속하니까 저는 금융당국도 여기에 취해가지고 실제로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간과했던 거 아니냐 아니면 방치했던 거 아니냐. 너무 낙관적으로만 봤던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하도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정치적인 발언이 이런 그 금융 상품부터 위험성이나 이 부분을 좀 흐리게 했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반성이 같이 뒤따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게 한 국회의원의 지적 이전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나 제1야당도 여기에서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것을 정치적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을 너무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박 의원님은 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파면해야 된다라고까지 안철수 의원 얘기를 했는데 저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증시에서도 뭐 그런 기초자산의 1.5배, 2배 이렇게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그 코스피 200에 삼전과 닉스가 차지한 비중이 65%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이제 두 종목을 단일 종목으로 추종하는 이런 그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오를 때는 왕창 오르고 내릴 때는 훨씬 더 피해가 크죠. 이게 거의 일일 단위로 매일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초자산의 2배를 딱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오르면은 더 사가지고 2배를 맞추게 되고 이 주가가 그 이 주가 지수가 빠지면은 그때는 더 팔아가지고 그 2배를 맞춘단 말이에요. 일일 리밸런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이 지수 변동폭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더 커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요즘에 특히 그렇죠. 근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러면 도박판으로 보여요. 이게 정상적인 그 주식시장으로 보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 요즘에 외국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하고 개인들이 그걸 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엔 안 좋은 시그널
거입니다. 때문에 이거 뭔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허.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여기 이미 수백조 자금이 투자돼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상폐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쉬운 문제는 선택하기 아니죠. 어려운 네, 문제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가능할지 연구를 좀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피가 뭐 작년 이맘때 뭐 4천도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주식시장이 성장한 건 바람직하고 또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여기에 이제 자금이 몰려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렇게 다양화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네, 이제 좀 더 선진적인 선진국형으로 가는 그런 거죠. 선진국형 네. 금융구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불안정성이 이게 노정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이걸 왜 허가해 주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뻔히 결과가 보이거든요. 네. 아니 삼전 닉스 비중이 코스피 200에서 65%인데 거기다가 이 곱하기 2를 해주는 지수, 이 ETF 상품을 개발하면 오를 때는 확 오르지만 내릴 때는 왕창 내리는. 어쨌든 그때도 막 위험성을 많이 경고를 아니, 했었죠.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상당 부분 B2인 경우들이 많아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네. 감당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네. 굉장히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적절한 지적했다고 보고 다만 이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요. 그냥 뭐 상장 폐지하고 네. 뭐 그 사람들 무슨 뭐 해고해라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어떤 대안이 대안이 지금 뭔지에 있을지. 대해서는 지금 예. 그 전문가들이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건 정부가 네. 정부가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지금 네. 금감원 원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았어야 됐다. 지금 뒤늦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이거 놔두면은 어쨌든 이제 투자자들 이 자산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계속 떨어지면 그런 문제 있죠. 우리 증시 변동성 너무 크다. 이런 이미지 고착화되는 거고, 그럼 이제 글로벌 신도 떨어질 거고, 해외 투자자도 당연히 이탈하겠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금융당국은 책임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도 없이 지금 이 상품을 그냥 이렇게 다 허용을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다? 저는 이 부분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저는 국가의 어떤 정책을 책임지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금감원이든 금융 내부에서 문제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있었다고 보는데도 이것이 그대로 흘러왔다면 그 이유도 저는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야죠.